방금 소개받은 김선병 세무사입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휴일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일단, 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요. 아마 배포된 자료에 있을 거고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이제, 경정청구 또는 이제 뭐 세공제감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뭔지, 또 세감면과 공제의 차이, 그리고 조특법상 주요 세액감면, 주요 세액공제, 그 다음에 조특법상 주요 조세특례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면제되는 것들, 뭐 그런 환급특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특법 적용 시 주의사항, 이렇게 총 5장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일단은 급하게 이제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 자료에 좀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점이 있어서 또 다시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 여기를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뭐 몇 개 안 되고요. 좀 더 이제 중요한 내용들 좀 첨가한 게 있으니까 이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특법의 목적, 우리가 그 제1조에 있는데요. 조세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 특례와 이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게 조세 특례 제한법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특법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은 말 그대로 특례법입니다. 특례법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법률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매년 우리가 이제 조항을 읽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2021년 12월 말일까지 이러한 것들이 내용이 다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세법 개정을 할 때 이거를 일몰할 건지 아니면 다시 연장을 할 건지를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바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개정안 이미 발표됐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내년 개정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연관된 것들은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례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일반 세법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판례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에 갔을 때 이제 판례를 보게 되면 좀 더 엄격 해석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거였죠?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부가세 과세 대상이냐 여부냐,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를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때 판결이 난 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면세다, 뭐 거주용으로 사용 면세다, 아니면은 오피스텔은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판결이 갈렸었는데, 확고하게 이제 나타났죠. 이제 뭐였냐면 그것이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특성상 엄격 해석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건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거는 무조건 거주용이든 뭐든 목적에 상관없이 우리가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비교 요약표를 보시게 되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감면은 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감면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제 그다음 세액공제라는 건 산출세에서 이제 공제를 해준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적용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부정한 가소신고소득에 대해서, 경정 결정을 했거나 수정 신고한다 하더라도, 추가 감면이 이렇게, 부정가소 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됩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경정 결정, 경정 청구, 수정 신고 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외 수정 신고와 경정 결정 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무신고 또는 경정결정 시에는 감면이 배제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요 감면 내용들이 여기 뒤에 제가 잠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죠. 무신고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시 적용 배제되는 조세 지원 제도. 요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뭐 정리한 게 아니라 집행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신고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시 적용 배제되는 조세 지원 제도 요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뭐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냥 집행기준 128-0-2에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신고 세무조사로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기준 보시면 되고,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산출세액과 관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수정신고 세무조사장에 의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래도 가세관청의 증액경제 처분으로 인하여 내국 범위의 국외원천소득금이 증가했을 경우 증가한 해당 사업의 국외원천소득금을 반영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액 감면 계산 방법은 뭐 제가 뭐 별도로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감면 비율만큼 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체 가세표준 금액에서 이렇게 비율만큼 면제 감면소득.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액 감면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분격리가 가장 중요하죠. 구분격리를 제대로 못해서 뭐 정기세무조사 나오게 되면은 감면받았으면 반드시 그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구분격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그 해당되는 매출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세액 감면을 하실 때에는 구분격리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게 추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부사항으로는 당연히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면소득, 이월교성, 비과세소 소득 공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 조특법 강의를 하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법령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얘기하면 조특법상의 제2조에 시행령 2조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예전에는 열거주의였다가 어떻게 됐죠? 소비성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거티브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중소기업의 업종에 이게 다 해당된다, 소비성 서비스업만 제외하고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특법은 항상 법령을 살펴봐서 업종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또 조특법 강의를 하다가 이제 보면 이제 지특법에 대해서도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조특법 물론 조특법 내용을 대부분 차용을 했어요. 근데 100%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국세는 이러니까 당연히 지방세도 이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